순수지주사랑 사업지주사 중에서 어디가 더 좋을 거냐라고 하면은 상법 개정이랑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사업형 지주사가 분명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네, 요즘 자사주소가 그다음에 지주사와 관련된 상법 개정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지주사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분을 모시고 지주사에 대한 집중 탐구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박동흠 회계사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지주사도 보니까 순수 지주사가 있고 사업형 지주사가 있다, 이렇게 좀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차이가 어떤 게 있고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게 더 기업의 어떤 성장, 주가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지주사 하면은 일단은 주식으로 지배한다의 의미니까는 뭐 사업형이든 순수 지주사든 간에 그 계열사나 자회사를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건 똑같은데, 이제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사업을 하지 않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순수 지주회사 아니면 사업형 지주회사.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LG 같은 기업이나 CJ 같은 기업은 사업은 하지 않고 그 자회사나 이제 계열사들을 주식으로 지배하면서 배당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상표권에 대한 수익이라든가 뭐 관리 수익 이런 걸로 이제 그 사업을 하는, 이제 사업 사실 뭐 한다라는 표현이다 보니 보통 수수료를 받거나 배당을 받는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그에 반해서 뭐 SK라든가 한화 같은 기업은 그 자회사나 계열사를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건 똑같은데 이제 또 별도로 사업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회사들을 보통 사업형 지주회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 상황에서는 뭐 두 개의 순수 지주사랑 사업 지주사 중에서 어디가 더 좋을 거냐라고 하면은 상법 개정이랑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물적 분할이 이제 사실적으로는 좀 힘들어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 지주사가 좀 더 수혜를 받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쪼개기 상장이 원칙적으로 힘들어진 상황에서는 지주사가 그동안 이제 그 자산 가치로만 평가를 받았는데 자회사들의 이제 그 수익 가치, 기업 가치도 이제 같이 이제 평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보통 이 지주사들 사실 그동안 그 디스카운트를 받았잖아요. 할인 요소를 받아서 PBR이 뭐 0.2, 0.3 이런 기업들이 허다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게 많이 반영이 돼서 100 근처까지도 온 기업들도 덜어 있고요. 어떻습니까? 이 자사주를 지주사로서 그 계열사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 이 기업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 할인받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그 상법이 개정돼도, 왜냐하면은 가장 할인받는 큰 이유는 일단 더블 카운팅의 문제니까는 중복 상장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회사의 기업 가치는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지만은 그 회사의 주식 가지고 있다 해서 또 그것만큼 평가를 받으면은 이게 중복 상장 이슈가 생기니까는 또 그거는 아마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지주사라는 회사, 그 지주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온갖 계열사들과 자회사들을 이제 다 합치고 분할하고 뭐 그 다음에 현물 출자하고 온갖 과정을 통해서 이 지주사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자사주가 많이 모인 이제 그 상황이 돼가지고, 그 지주사 입장에서 딱히 뭐 그렇게 현금이 많이 이제 더 이상 많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기 때문에 사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좀 그동안 좀 눌려있던 주가가 많이 좀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어느 정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도 더블 카운팅의 이슈 그거는 아마 해소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대신 이제 가지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들 이거를 이제 상장시키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이 뭐라 그럴까요? 상장시키지 않은 이 비상장 계열사들의 가치, 요런 것들이 지주사의 주가에 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그 사업성이라든가 전망이라든가. 그게 아마 이제 가장 요즘 중요하게 투자자들이 좀 찾아다녀야 될 이제 상황이 아닐까 싶은 게, 예를 들면 뭐 두산 같은 기업도 두산의 많은 계열사들을 주식으로 지배하고 있지만은 그 두산 그 전자 비유라고 하는 이제 그 전자 사업 단위를
두산이 직접 사업을 하고 있어서 네. 그 손익이 괜찮게 나오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업성 자체도 굉장히 성장성이 있는 이제 그런 업이다 보니까는 아마 좀 그동안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언제든지 쪼개기 상장이 가능할 거다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았다가 이제는 좀 현실적으로 쪼개기 상장이 쉽지 않다라는 상황이 왔다 보니 아마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마 그 우리 그 증권사 리포트 보시면은 지주사 기업 가치 평가할 때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 지주사의 순자산 가치 평가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알짜 자회사나 아니면은 사업하고 있는 사업 단위에 대한 이제 그 평가는 하는데 그게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지주사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그 상장된 회사들 중심으로 그냥 이렇게 알아나갔지 상장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무슨 알짜가 있나 요즘은 그거 찾는 게 네, 오히려 저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산 같은 경우 지금 자사주 소각 그다음에 뭐 지배구조 개편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랜을 내놨잖아요. 뭐 27년까지 뭐 그렇게 하겠다. 이러한 것들은 주가에 뭐 일시적인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뭔가 좋아질 거라고 봐야 되는 요소가 되는 건가요?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은 그동안 자사주 매입 소각을 일관성 있게 사실 해왔던 기업이 없었기는 했어요. 그렇죠. 애플 같이 매년 한 100조 이상씩 투입해서 시장에서 애플 주식 자사주 매입해와가지고 바로 소각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는 기업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없었던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제 그 일관성과 그 다음에 이제 순수성에 대해서는 아마 주주분들도 많이 좀 의심할 수 있는 거는 뭐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좀 장기 플랜을 공시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뭐 두산도 그랬고 뭐 기아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래도 매년 얼마씩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그리고 매년 소각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기업들은 그래도 좀 우리가 신뢰를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것 같고 이벤트적으로 그러니까는 뭐 그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겠다 막 그렇죠. 이런 기업들 이제 신정부 출범하고 이제 눈치 보기 식으로 뭐 이런 이렇게 좀 폄하하는 시각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보여준 게 없으니 그리고 자사주 취득하고 나서 나중에 또 그거 매각하거나 아니면 채권 발행하는 식으로 해서 현금화 시키면은 사실은 그게 또 결국은 또 이제 주주들 뒤통수 치는 일이다 그렇죠. 보니까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그동안 좀 보여줬던 기업들이 조금 더 높게 평가받을 수밖에 아마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번에 그 단독 기사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또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그러면 한 뭐 9월 정도 회기에는 이게 통과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거냐 아니면 진짜 주주 우선으로 해가지고 뭔가 더 기업의 성장을 도와주는 요소가 될 것이냐 논란이 좀 있긴 한데요. 일단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자사주가 있는 기업들 뭐 상당히 좀 영향을 받겠죠. 그게 저도 맨 처음에 제가 봤던 거는 그 이재명 대통령 그 민주당 경선 시절에 네. 경선 공약집에 원래 나와 있었던 내용이었고 그게 이제 결국은 당선되고 나서 상법 개정안에 이제 그 또 부각이 되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핫해진 상황이 됐는데 사실은 좀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법적으로 전문가는 아니니까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은 아마 상법이나 헌법적으로도 계속 아마 이슈는 좀 될 것 같은 그러니까는 이게 좀 뭐 그 기업의 자유권이나 아니면은 뭐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마 좀 반기를 드는 쪽이 분명히 나올 거기도 해서 과연 연내에 통과될지는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아마 뭐 그 법적으로 안 되더라도 유도하는 쪽으로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우대하는 혜택을 주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세제 혜택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지수에 포함시킨다던가 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제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결국은 이제 미국처럼 자사주 취득 열심히 하고 소각 열심히 하라는 쪽으로 계속 그 방향을 가져갈 거는 맞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법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뭐 인센티브로 갈 거냐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방향 자체는 맞다라고 보면은 분명히 자사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뭐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그게 계속 이제 6월 달에
그 대선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주가로도 보여준 상황이니까는 그런 기업들 진짜 열심히 보는 거는 분명히 좀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결국 그러니까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가 네. 그래 왔었죠. 그래서. 근데 그 부작용으로 이제 이렇게 어쨌든 자사주와 관련해서 규제가 됐든 어떤 식으로인가 압박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는 곳들에서 지금 사전에 뭔가 이게 가시화되기 전에 먼저 처리해 버리자 해가지고 교환사채 EB 발행하는 것들이 또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태광산업이 대표죠.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뭐 논란이 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참 그러니까는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되는데 뭐든지 그러니까 이게 그 네. 부동산 그 법 그 뭐죠? 그 대출 규제처럼 네. 이게 딱 일단은 딱 스톱 시켜놓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자사주, 그러니까 태광산업이 사실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다른 회사들도 뭐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 저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고 하는 헥토파이낸셜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자사주 가지고 있던 거 다 시간에 대량 매매로 해가지고 다 매도를 했죠. 그래서 현금화를 시켜가지고 물량이 꽤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주가가 그 다음날 급락을 해버렸는데 태광산업은 교환사채 발행한다라고 해가지고 역시 그 다음날 주가가 10% 넘게 또 빠지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 자사주를 이제 채권자들한테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게 이제 교환사채 개념이니까는 주가가 일정 금액 이상 되면은 채권자는 분명히 이제 교환권 행사할 거고 그러면 회사는 가지고 있는 그 자사주를 채권자한테 넘기면 채권자는 이제 그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 시킬 거니까는 결국은 이제 본인이 태광산업이 직접 주식시장 가서 그 팔면은 이제 욕먹고 주가 폭락할 거니까는 좀 부드럽게 현금화 시키겠다라는 취지지만은 이미 뭐 다 시장에서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게 물량이 전체 발행 주식 수 대비 24.41%니까는 뭐 사실 물량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태광산업이 그 교환사채 발행에서 3,186억을 조달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명분은 아마 뭐 자사주 명분은 이제 뭐 그 신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뭐 화장품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한 1조 5천억 정도 이상의 돈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공시를 했었는데 사실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랑 그 다음에 예금 적금, 뭐 주식 채권, 부동산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땅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5월달에 그 SK 브로드밴드 주식 가지고 있는 거 SK텔레콤에 매각해서 그 받은 돈만 또 7,700억이어서 다 합치면은 태광산업의 순금융 자산이 한 3조 2천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 엄청나네요. 네, 그런 회사가 3천억대의 돈이 없어가지고 채권 발행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자사주 취득할 때는 주가 부양한다고 취득했다가 이거 현금 주고 사온 거 그냥 가지고 있자니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팔아서 현금화 시키고 싶지만은 그러면 좀 욕먹을 것 같으니 결국은 이제 그 교환사채 발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건데 근데 아마 이게 기업의 사실은 그 이사회나 아니면은 뭐 그 최고 의사결정 단위에서 아마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서 볼 때에는 예상하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이게 회사가 그렇죠. 자사주를 그 일단 가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애플같이 깔끔하게 그냥 취득하자마자 바로 소각하면은 여지가 없어지는데 그렇죠.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은 SK 하이닉스도 2023년도 때 거의 9조 대 적자 낼 때에는 SK 하이닉스도 교환사채 발행을 했었죠. 했었죠. 그래서 2조 이상의 돈을. 근데 사실 그때는 뭐 워낙에 회사도 급했고 자본 조달하는데 막 6% 7%대로 그 조달을 하면은 이자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니까는 결국 이제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었고 교환사채는 채권자들한테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는 금리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태광산업도 그 이자가 0%고 하이닉스도 1%대였으니까는 뭐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유혹이 있는 거는 뭐 당연하다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좀 이제 소위 고당 먹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예상이 어렵다라는 게 가장 좀 투자자 입장에서 힘든 부분이라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확실한 어떤 그 이게 조치가 결정이 되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이 대기업들은 이게 체면이라든가 평판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겠는데 중소기업 단위라든가 중견기업들은 충분히 하겠다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주주들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지금 대기업 그다음에 지주사 특히 대형 지주사들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도 그게 어느 정도 주주들 생각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긍정적이긴 한데 일단 이번에 그 상법 개정이 되면서 전자투표제가 통과가 됐잖아요. 이게 기업의 어떤 주가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봐야 될까요? 뭐가 달라지죠? 전자투표제가 27년부터 자산 2조 이상 먼저 도입되고 그다음에 그 이하는 아마 그 나중에 이제 뭐 시행령이나 뭐 그 통해서 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27년부터 시행되는 2조 원 이상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들부터 먼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전자투표제 도입되면은 주주총회를 물리적으로 가기 힘든 수많은 투자자들 삼성전자만 해도 주주가 500만 명이니까는 그렇죠. 예, 사실은 가기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죠. 근데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하고 싶고 그러면은 정말 많은 주주들이 나는 주총 때는 무조건 전자투표로 권리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가장 긴장하는 쪽이 누구냐 하면은 자산 2조 이상의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데 지분율이 낮은 회사의 대주주들이 아마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의사결정이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지분을 추가 매입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분율 낮은 회사들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회사들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거는 우리 뭐 예전에도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공격받았던 회사 케이스들 아니면은 최근에 저기 펀드 아니면은 이제 소액주주 연대에서 그 주주 행동 했었던 이제 그런 기업들 사례를 생각해 보면은 그런 기업들이 뭐 수혜를 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M&A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소액 주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진 기업들일수록 그동안 경영을 잘 못한 기업들일수록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근데 이러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논리들에 의해서 지주사를 투자하고 싶어 하는 분들 이분들이 그러면 도대체 이 어떤 지주사가 투자 가치가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이거 그냥 PBR 수가 낮은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자사주 보유량이 많아야 좋은 건지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어떤 지표로 투자할 만한 지주사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옥석을.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사업형 지주사가 분명히 수혜를 볼 수밖에 사업형.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사들이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거 해당 없는 기업들 그래서 뭐 그냥 순수 지주사이면서 그 사업부가 없더라도 또 그런 경우도 있죠. 그 100% 물적 분할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100% 자회사가 좀 소위 똘똘한 기업이다. 그래서 이제 쪼개기 상장은 물 건너갔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어서 순수 지주사라고 해서 또 너무 또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분명히 또 100% 비상장 기업 중에 똘똘한 자회사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는 그런 거 찾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하긴 그런 회사들 있다고 하면은 내가 직접 사업하는 건 아니어도 뭐 그런 효과를 얻는 건 똑같은 거죠. 똑같으니까요. 이게 예. 상장이 되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쪼개기 상장, 중복 상장 이거는 확실하게 근절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이 상법 개정 가지고? 가장 일단은 지금 그 이번 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가 그거죠. 그러니까 이사의 의무를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거에 반하는 결정을 할 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작년에도 뭐 두산마켓이랑 두산로보틱스 합병한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제 주주 반대를 이제 못 넘어가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뭐 시너지가 날 거다 뭐 이렇게 해서 합병 의사결정을 해도 주주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개 회사의 주주가 다 생각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둘 다 이익을 보는 정말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한쪽은 손해를 감수하고 한쪽은 뭐 이익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 되면 분명히 이제 주주의 또 반대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쪼개기 상장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쪼개기 상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존 주주들의 그 저기 신주를 먼저 받을 수 있는 뭐 권리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상법 개정안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분할이나 합병 의사 결정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 이런 것도 지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니까는 이런 것도 고려하면은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쪼개기 쪼개기 상장을 하지 말라라는 이제 시그널로 인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법이 결국은 이제 어떻게 개정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내용에서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추가적으로 합병이나 분할 관련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던가 이런 건 이제 추후 이루어지겠지만은, 지금 당장 결정된 사항인 이사의 그 의무에서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그 결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만 해도 사실 회사 입장에서 쪼개기 상장을 굉장히 지금 부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하여튼 그래도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그 모회사 기업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한 방식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 하면은 그거는 가능한 거죠. 가능은 하죠. 예.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어쨌든 이슈는 있겠네요. 또 그게 하나의 빠져나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 혜택이 마음에 드는 만큼 주는 거냐, 조금 주는 거냐. 예, 주주들의 판단이 결국 이제 달려 있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발표난 기업이 있죠. HD 현대 인프라코어랑 HD 현대 건설기계 두 개 회사 지금 합병 결정됐고, 합병 기일이 내년도 1월 1일이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주총 승인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칠 텐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흘러가느냐가 아마 향후에 이제 뭐 합병을 한다던가, 쪼개 상장은 물론 다른 이슈이긴 하지만 이제 합병 같은 경우만 놓고 보면은 이런 지금 그 기업 사례 통해서 과연 이제 어떤 또 시사점을 줄 건지, 그거에 따라서 다음 합병 계획했던 기업들은 아마 좀 이번에 좀 참고를 많이 할 것 같고, 쪼개 상장은 그 SK 계열사에서 한번 하려다가 결국은 이제 지금 들어간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쉽게 나오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SK온.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자본 선진화. 네, 자본 선진화. 네,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거래되는 그 합리적인 어떤 그러한 방식대로 되는 걸 우리 개인 주주들은 참 원하는데,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